내일의 주도 섹터에 올라타야 수익을 본다. 주도주 드래프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후보 섹터 6개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 오늘의 출연진이 1순위와 2순위 섹터를 꼽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탑픽 종목까지 골라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연진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 오리드홀딩스 대표, 이화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차장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주도주 드래프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후보 섹터 6개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후보 섹터 6개입니다. 삐리삐리 로봇주 바로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가나요? 제약 바이오도 있고 주도주 드래프트에서는 처음 보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정유주도 있고 음식료 섹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 가방에 조금 많긴 한데 화장품 섹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반도체 섹터까지 이렇게 후보 섹터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두 분이 2순위로 꼽아주신 섹터는 어떤 건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 섹터 6개. 일단 권영우 대표님 1순위로 로봇이 바로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진 차장님 2순위 섹터로 반도체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화진 차장님, 반도체를 2순위로 꼽아주셨거든요.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여러 변동성도 좀 있지 않아 있었고, 내일 이제 아시다시피 마이크론 이제 실적 발표가 있겠죠. 시장에서는 여러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러 뉴스에서도 충분히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지난 분기죠. 2분기 회계 기준으로 대략 한 12달러 정도 수준이 나왔고, 지금 원래 이제 컨센은 이제 이번 분기가 19달러 수준인데, 워낙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지금 25달러 이상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겠죠. 넘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분기 대비해서 그 2배 이상 EPS 성장이 나왔는데 그 다음 가이던스도 과연 이제 넘어설 것이냐. 물론 이제 우리가 2년 전에도 계속 꾸준하게 엔비디아 실적도 시장이 우려했던 모습들을 계속 이제 돌파를 하면서 그 상승선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이제 색깔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HBM3가 나왔고 이제 3E가 나오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HBM4에 대한 마진 이슈가 시장의 주목도가 보여질 건데 과연 이제 마이크론 이제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멘트를 우리는 가이던스를 이만큼 올릴 건데 그에 대한 합당한 논리가 시장에 어떻게 이제 부과가 되는 거냐. 그게 이제 하반기에 상승대한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 1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500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2,000조를 감안했을 때 1,500조가 날라왔죠. 이제는 3배가 가려면은 거의 한 4,000조에 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2배만 올라도 이제 그 2,000조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장은 천천히 둔화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2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방을 보는 게 아니라 상승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조금 무게를 좀 두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더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권영우 대표님이 2순위로 꼽아주신 로봇. 그동안에 좀 조정을 많이 받은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는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2순위로 가지고 오신 걸까요? 사실상은 4순위라고 보는 게 맞죠. 4순위요? 네. 3순위도 아니고 바로 4순위인가요? 근데 이제 왜 이 로봇을 제가 2순위로 가지고 왔냐면 예.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네, 과대 낙폭이다. 그렇죠. 과대 낙폭이기도 하고 일단 이슈나 이벤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29일 날 어떤 그 로봇 일정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아틀라스의 그 양산, 그러니까 상용화 시점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용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현대차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소프트뱅크 지분을 이제 100%로 인수하면서 미국의 이제 아틀라스의 그 양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일단 로봇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끝나는 키워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시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흐름을 보니까 감속기 쪽 관련해서는 SPG가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장기 평선 맞고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 3현, 3기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오늘 3기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갔잖아요. 아틀라스를 어쨌거나 양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경량화가 좀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러니까 감속기도 당연히 좋지만 결국에 이제 로봇이 그 사용하는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는 그러니까 용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덜 소모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겁지 않고 가볍고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경량화에 조금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이 일단 그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과대 낙폭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포인트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로봇을 2순위로 꼽아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드래프트 선발주자 1순위 섹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1순위 섹터는요, 이화진 차장님, 뭔가 필살기를 갖고 온 듯한 느낌, 제약 바이오를 꼽아주셨고요. 권영우 대표님, 화장품 섹터를 골라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일 시장에서 또 제약 바이오가 잘 갈 것인지 아니면 화장품 섹터가 잘 갈 것인지도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좀 여론이 쏠리고 있구나 흐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일단은 이화진 차장님, 이 제약 바이오를 꼽아주신 한 줄 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화 대사인데 예. 그동안 그렇게 굳이 소외를 시켰어야만 됐냐? 그게 아니죠. 약한가요? 소외시켰으면 했냐? 이거 사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사전 연습 한번 했는데 네. 방송이니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한번 이유를 들어볼게요. 맞습니다. 이게 오늘 아마 이 반등이 뭐 일회성이냐, 뭐 연소성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모습들이 사실 이게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특히 코스닥은 기간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알테오제나 ABL 바이오나 에이프리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대다수가 기간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좋아져 왔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오늘 이제 바이오 USA에서 전태영 대표도 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 임박들 사실 상반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특허 관련된 이슈들이 충분히 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상반기는 여러 가지 지금 기술 이전이 사실 많이 나왔지만은 이 반도체 수급 쏠림 쪽에 워낙 이제 소외된 섹터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인데 내일 이제 PC 데이터가 나오겠죠. PC 데이터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워낙 그 전에 이제 CPI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유가를 제외한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 충분히 지금 물가는 계속 꾸준히 좀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우리나라 금통위는 사실 전 금통위보다는 미국 금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금통위는 그리고 환율을 잡기 위해서 좀 일회성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하지만 유가가 지금 70달러대를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은 하반기에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잡힐 수 있다라면 어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연간 금리 3회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또 UBS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캐비넛 씨는 데이터만 보면 충분히 답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PC 데이터가 내일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 그 색깔들이 갈 수가 있는 거고 오늘도 이슈가 나왔지만은 시장은 금리에 대한 기조가 바뀌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BAI 기업에 주목을 하라.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반전이 생길 수가 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반도체 섹터는 상승률이 상반기와는 살짝 다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도 어제 이제 흔히 말해서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그 투자은행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구조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반도체 수급 쏠림과 ETF 레버리지에 대한 언급을 좀 해왔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쪽이 수많은 상승이 결국에는 향후에 리밸런싱 이슈가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다른 섹터 쪽에 눈을 돌린다고 했을 때 그게 첫 번째가 좀 제약바이오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 줄 평도 뭔가 소외를 시켜야만 했냐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제약바이오주 관에서는 이제는 좀 갈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의견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소외주에서 주도주 아니면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쯤 이렇게 수급이 좀 몰리고 하는 시점을 잡아야 할지 하반기에는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7월이나 8월쯤에는 한두 건 정도의 기술 이전은 좀 대규모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상반기는 우리가 뭐 한미약품을 예를 들어서 한 1조 8천이 나왔죠. 그럼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프론트 계약금도 1,100억이 나왔죠. 그럼 적어도 로열티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7, 8% 정도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수급 중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3조 이상 우리가 작년에 그 ABA바이오가 GSK와 릴리 계약들이 합쳐서 아마 7, 8조가 될 겁니다. 알티오준도 제가 알기로 한 5조가 넘는 계약 규모가 나왔다면 하반기에는 이런 대규모 계약들이 나와주게 됐을 때 그 여러 현상들이 조금 여기저기서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 견제가 굉장히 심하죠. 왜냐하면은 상반기에는 중국 ADC 업체들이 전체 빅파마 기준으로 거의 80% 비중으로 기술 이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안보 이슈까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 여러 빅파마는 올해 10월쯤이 되면 예산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부터 하나둘씩 이슈가 나올 거고 DND 파마텍이 일단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가장 큰 규모, 어떻게 보면 5조 이상의 대규모 이제 공급 기술 이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우리 이제 그 이영호 대표가 이제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권영호 대표죠. 얘기했던 것처럼 알트젠도 제가 봤을 때는 기술 이전 2건에서 4건까지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 봤을 때는 이 두 종목이 시장에 이끌어 갈 거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는 여러 충분히 모멘텀이 7월, 8월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태정태세 금정태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고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종목도 많다. 그래서 언제 가유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지금 고점에 몰린 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제 그 수급의 흐름을 보면 연계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동안은 외국인만 팔았던 게 대비해서 이제 기관의 움직임이 슬슬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신에 제약바이오를 조금씩 담아가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올 거고 지금 이제 코스닥 이제 승강제 가이드라인이야 대략 한 10월, 9월쯤으로 연기가 됐지만은 밸류 관련이나 아니면은 여러 이제 그 코스닥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통 7월쯤에 하나둘씩 나올 텐데 근데 종목은 주도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금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이미 이제 그 대형 섹터 바이오텍 같은 회사들은 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금리 인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지금 그 회사들은 이미 자금들이 현금성 자산으로만 계속 꾸준히 이제 계속 쌓아 나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미 예금으로 다 세팅을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금에 대한 여력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요 최근에 이제 뭐 증자를 했나요? 증자를 안 했죠. 지금 증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대부분의 그런 회사들은 산업피도 그렇고 일라리도 그렇고 임상 이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그 회사들이 임상을 진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에 대한 이유는 생각보다 없고 이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질문 하나 여기 댓글로 남긴 거 하나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넷 머스크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코스닥 살리기로 제약바이오 올리기 위해서 정책으로 이제 탈모약 이슈를 만들어서 JWC냐 그리고 현대약품이 스타트를 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요 관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지금 말씀대로 뭐 탈모 약도 뭐 마찬가지면 뭐 대표적으로 올리스도 있겠죠. 올리스도 최근에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왔고 그만큼 이제 제약바이오는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좀 살리기가 좀 굉장히 좋은 측면도 좀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초만 보더라도 러쉬나 이제 릴리가 이제 여러 이제 바이오 벤처 쪽으로 자금들이 이제 쏠리기 시작을 했고 그 대표적인 건 사실 데니파마텍도 올해 3월에 대략 한 1,500억 정도였나요? 원래 이제 기간 그 벤처 캐피탈 자금들이 오버부킹이 났죠. 그만큼 자금들이 오히려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인상 가치가 훨씬 더 좀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뭐 현대약품이나 뭐 JW 신약 같은 경우도 기술력은 충분히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적으로 이제 하나둘씩 좀 보태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 하반기는 이게 결국은 그 리밸런싱 과정 속에서 기관들이 자금이 계속 투입될 수 있는 부분들, 흔히 말해서 국민성장펀드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7월부터 이미 집행이 되고 이미 6월 달 같은 경우는 여러 그 운영 주관사들의 선정이 거의 마무리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는 생각보다 뭐 아까 뭐 반토막도 뭐 얘기를 해줬죠. 아마 대부분 제약바이오는 거의 반토막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배 이상의 주가가 올라줘야 이제 영원금이 좀 된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공급 계약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매크로적인 현상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이제 정책들이 좀 나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삼박자가 어우러진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그 반토막 주가도 바로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화진 차장님이 1순위로 꼽아주신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영우 권 대표님 화장품을 또 골라주셨습니다. 일단 한 줄 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한 줄 평은 여자는 미용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어, 썼는데 저도 아끼지 않습니다만 이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공감을 하는 한 줄 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뭐 과거에도 뭐 제가 20대 때 연애를 했을 때도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식비는 아껴도 이 가꾸는 거에 대해서는 안 아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피부 그리고 이제 겁이 많은 사람이라도 쌍꺼풀 수술을 막 이렇게 하고 그 쌍꺼풀 수술이 그게 되게 막 고통스러운 수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눈꺼풀이 마취가 잘 안 된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고통증이 엄청 심한데 막 그것도 막 쉽게 하잖아요. 자세하게 하시네요.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안 했는데 이제 아무튼 간에 이제 그 여성분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만국 공통의 어떤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게 화장품 파트가 관광 코스에 필수적인 아주 필수적인 그런 코스로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진짜 역대 최대로 뭐 매월 지금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장품에 대한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이제 환율이 또 이제 원화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 심리 자체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뭐 한국돈 환전해서 이제 소비를 이만큼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과거에 이제 엔화가 되게 저렴했을 때 800원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을 보면 빨리 엔화로 환전해서 여행 한번 갔다 오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런 문화가 어떤 그런 트렌드가 잠깐 형성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결국에 이제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입니다. K 문화가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기존의 옛날과는 다르게 이 유통망 채널이 되게 개방적이게 됐잖아요. 뭐 유튜브나 또 이제 넷플릭스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채널을 통해서 문화가 홍보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에 있는 여자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면 되게 뽀얘지잖아요. 피부가 투명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이제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그럼 한국 화장품이 그만큼 효과가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좀 확산이 되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원래 선크림 강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의 1위부터 5위까지가 우리나라 그 선크림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다는 걸 보면서 이제 완벽히 좀 이게 이미지가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었고 또 이제 수출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22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화장품 수출이 세계 4위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3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내수로 소비를 해주는 거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시장에다가 지금 공급하고 판매하는 양들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달바 글로벌은 미국 올리브영 1호점에 이제 입점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좀 늘리고 있고 또 이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오늘 흐름도 보면 반도체가 이제 장 초반에 올랐다가 뭐 삼성전자는 끝까지 이제 상승 추세를 가지고 갔었지만 일부 반도체 소부장단들은 낙폭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낙폭 키웠던 반면에 화장품 섹터들 일부 종목들은 장 마감까지 좀 견고한 흐름을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이젠 좀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여름에 이 6월 달부터 8월 이 사이에는 원래 이제 화장품 섹터가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시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8월 안에 한 번 정도는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좀 화장품 섹터를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뷰티, K-화장품의 저력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고구마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영우 대표님이 쓰는 화장품은? 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뭐 쓰시는 게 있나요? 저는 요새
오, 진지해요. 오, 좋아요. 어떤 거죠? 그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보니까 이제 일본에 그러니까 누가 이제 계속 막 PD님들도 그렇고 작가님들도 그렇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얼굴이 너무 시커멓게 나온다. 아, 상처 오, 받으셨구나. 아니, 상처는 안 되는데 상처는 아닌데. 계속 이제 얘기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들의 요구사항에 제가 응답을 하는 아. 게 예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 선크림 정도는 좀 바르면서 좀 관리를 해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선크림을 좀 많이 좀 바르는 편이에요. 많이 바르고 있다. 아, 근데 제품명은 모르겠어요. 잘하셨습니다. 선크림 요새 바르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릴렉스님께서도 남겨주셨는데 이제 앞서 달바 글로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입점하고 실적도 나오고 있다 해주셨는데 달바 글로벌도 오를까요?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흐름이 어떨지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달바가 거의 그러니까 1등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뭐 흐름만 봐도 그렇지만 뭐 이 수출 데이터 이번 1분기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전통 화장품 대장주들 뭐 LG생건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은 매출이 약간 감소했어요. 근데 인디 브랜드들이 신규로 들어온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뭐 달바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은 기업들이 매출액이 50%가 늘어났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이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아, 화장품 이거 가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달바 글로벌을 보면은 추세가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평선을 지금 정확하게 60일선 부분을 지지하고 20일선을 돌파하고 이제 캔들이 이제는 어떤 단기 매물대를 좀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화장품 쪽에서 대장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달바 글로벌이 될 가능성이 좀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애초에 상장했었던 그 상장 고가 상장하고 나서 몇 개월 안 됐을 때 고가를 한 번 돌파했었죠. 돌파하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음봉이 왜 이렇게 장대 음봉이 크게 나왔냐면 이건 수급을 반도체로 뺏긴 겁니다. 이 당시에. 뺏겼고 이제 다시 지금 구간에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 좀 상방으로 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전고점 부분까지는 좀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탑픽 종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1순위에서 나올 수도 있고 2순위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탑픽 종목 먼저 이화진 차장님의 탑픽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떤 겁니까? 네, 알토진입니다. 지금 권혁우 대표님의 반응을 저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탑픽으로 이 알테오젠을 가지고 오셨고 그때 이화진 차장님 굉장히 또 잘 골라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도 바로 이걸 가지고 오셨네요. 확실히 젊으니까 트렌드가 빠르네요. 저는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뭐 가져왔고 뭐 오늘의 상승이 뭐 충분히 이제 4, 50만 원을 갈 수 있는 이제 여력은 충분히 좀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사실 로열티 그 기준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판매 마일스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10억 불까지 이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키투르다 큐렉스도 4월달에 제 코드 이제 보험 이제 코드를 이제 부여를 받은 상황이라서 아마 이번 머크 실적이 굉장히 크게 중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어차피 이거는 비공개된 상황이라서 그게 10억 불이 받는 것까지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매출이 도달을 했을 때 그것을 나눠서 줘요. 근데 원래 시장의 컨센이 대략 28년 정도로 이제 이게 마무리 시점을 봤는데 그럼 올해 한 3천억, 내년 한 뭐 7천억, 8천억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구간별로 다르겠죠. 지금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이 이 분기 매출이 사실 그 1,000억대는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갑자기 3천억, 2천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시장은 그러면 지금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은 그러면 연간 1조가 생각보다 그 시기가 빨라진 거에 아마 주목이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할로자임이 지금 영국에 이제 특허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할로자임 제가 알기로 특허 만료가 30년, 31년입니다. 근데 알토젠이 그 알트비 비포 플랫폼이 2043년까지죠. 그럼 판매 마일스톤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부터 43년까지 머크의 그 키트루다 큐렉스 판매의 로열티 2%를 계속 꾸준히 이제 현금 흐름이 쌓일 수 있는 좀 상황이라서 그게 추후에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이죠. 만약에 지금 할로자임이 이제 특허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고객사가 어디냐? BMS죠. 옷디버 이제 SC 쪽인데 옷디버 쪽이 그러면 만약에 BMS가 특허가 마무리되네? 그러면 이 회사가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는 거를 기다릴까요? 아니요. 그러면 분명하게 알테오젠 쪽으로 특허 전환할 가능성이 그 SC 전환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쟁사의 가장 큰 고객사를 가져간다.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로 보였기 때문에 이게 없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1월, 2월 달에 추가 이전 기술 이전 계약이 사실 BMS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알테오젠은 거의 50만 원 이상의 주가도 생각보다 빠르게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릴렉스님도 이제 우리 신랑의 아픈 손가락인데 앞으로 쭉 비상하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메일 3프로님께서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이 알테오젠을 가지고 오신 걸 본 권영우 대표님은 이제 어떤 탑픽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떤 겁니까? 한스바이오메드. 한스 바이오메드. 이 종목 오늘도 뭐 한 13% 급등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셨나요? 일단은 화장품의 그 하나의 어떤 파생 섹터죠. 그러니까 미용 쪽인데 요거는 이제 파마리서치가 주가가 7만 원, 뭐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뭐 6배, 7배가 갔을 때 가고 나서 고점을 만들어준 종목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랑 LNC바이오랑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여러 번 옛날에도 여러 번 이제 좀 공략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이 인체 유래 물질, 인체 유래 물질로 만든 셀레디움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관광계 효과가 있다라는 거겠죠. 파마리서치도 오늘 주가 흐름도 괜찮았고 LNC바이오도 리투 제품으로 판매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 3사가 다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스바이오메드는 비교적 시가총액이 가장 가볍다라는 거. 이게 좀 눈여겨본 부분이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휴젤이랑 협력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신규로 어떤 사업을 이제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판매처, 그러니까 유통망을 확보하는 게 어렵거든요. 휴젤은 기존의 그 화장품 보톡스 쪽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다 보니까 이 고객사들과 유통망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 유통망을 지금 한스바이오메드가 참전을 해서 같이 이제 끼워 파는 거거든요. 보톡스를 휴젤의 보톡스를 같이 끼워 팔아서 이런 어떤 판매 전략을 구사한다라는 건데, 이게 중국 쪽에서 이제 매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 수출이 계속 된다라고 했을 때는 2분기, 3분기 실적이 한 50%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주가의 상태를 보더라도 위치를 보더라도 지금 충분히 바닥을 여러 번 지금 3중 바닥을 좀 다진 상태다 보니까 상방에 대한 기회가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권영우 대표님 탑픽 종목으로 1순위에서 한스 바이오메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차장님 네. 어떻게 다음 주에도 가지고 올 만한 종목으로 보이십니까? 한스 바이오메드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 저도 가지고 올까요? 한스바이오메드를. 뭐 이게 결국에는 뭐 첨언을 하자면 사실 작년에 그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인바운드 수혜주로 사실 국내 매출에 잡히지만 사실 국내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아마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도 한스바이오메드와 이제 LNC 바이오가 워낙 이제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좀 매력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권 대표님 지난주에 이 알테오젠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이 알테오젠과 오늘 또 가지고 오신 한스 바이오메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어떤 게 더 강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알테오젠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조금 더 낫다. 네. 왜냐하면 너무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근데 이 종목은 알테오젠만큼은 사랑에 빠져도 되는 종목입니다. 빠지셨습니까? 아니, 제가 빠지면 그만큼 좋다라는 거겠죠. 아하. 이 종목은 진짜 어떻게 본다면 진짜 신이 주신 어떤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멘텀이 무궁무진해요. 산업피에 대한 모멘텀, 임상에 대한 것도 라이센스 계약도 그렇고 지금 보험코드 적용된 그 통계가 5월 데이터가 이제 6월에 이제 곧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도 지금 있는 상태고 좀 USA 바이오 일정도 겹쳐 있다 보니까 뭐 이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점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알테오젠이 먼저 탄력성을 좀 띄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와 좀 가면서 같이 좀 곁다리로
수급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성격을 좀 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진 차장님한테 앞서 들어왔던 댓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대표님이 낮에 알테오젠 한 70만 원까지 간다고 봤는데 화진 차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좀 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있어서 이거 한번 짧게 답변을 들어볼게요. 뭐 만약에 로열티가 5%였으면은 사실 70만 원이 문제였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2%로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서 뭐 그렇지만은 사실 뭐 에너투도 거의 미드 싱글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로열티를 좀 받았던 상황이라서 아마 대다수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가 나왔던 게 그 로열티를 감안하더라도 40만 원 이상, 45만 원입니다. 그만큼 이제 눈높이가 낮아도 45만 원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50만 원 이후에 이제 고점을 뚫느냐가 이제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만약 예상대로 이제 4건의 기술이전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듀피젠트가 이제 산오피가 이제 일상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일상이 지나서 예전에 2023년도에 머크가 처음 인상 3상에서 이제 알토제 플랫폼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1년 뒤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 독점 계약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독점 변경 계약에 대한 산오피 여기에 대한 주목도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60만, 70만 원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탑픽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